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 해를 기원하는 한 해의 건강을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예,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 택시와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 우리 도의 전체 인구는 212만으로 이 중 교통약자는 교통약자로 분리된 게 약 한 78만 정도가 됩니다. 약 전체 인구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라는 거 하면은 어린이, 장애인, 그다음 뭐 임산부, 노인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분류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인구가 지금 약 한 전체 인구의 78만 4,289명,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통약자로 분리된 분들 중에 약 51.7%는 고령자, 또 이제 어르신들, 노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가 약 한 17.9%. 다음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그 교통약자 인구의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들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장애인들 인구가 약 한 1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도의 그 법정 대수가 지금 현재 231대로 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가 지금 231대로 지금 우리 충남도에가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건 186대.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지금 그 법정 대수의 약 한 80% 정도 지금 충남도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법정 대수가 231대지만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씩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네, 배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처럼 또 그 노령 인구가 전국의 노인 인구가 전국의 노인 인구보다 사실상 더 상회하고 있잖아요. 충남도가. 네. 그죠? 약 한 18%, 18.5% 정도 이렇게 지금 노령 인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이 231대라는 거예요. 네. 맞으시죠? 네, 231대인데 네. 하물며 231대 최소의 그 기준마저도 지금 우리 충남도는 채우지 못하고 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차량 확대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30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었고요. 올해는 좀 8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31대 정도로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특별교통수단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같고요. 그렇지만은 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일반 영업과 같이 겸용하는 바우처 택시 확대를 시군과 협의해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시고요. 다음 그 두 번째로 교통특별수단 지원 예산과 교통약자 그 지불하고 있는 요금에 대해서 잠시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그 필요한 시군까지 포함 필요한 예산은 약 한 90억 정도 되거든요. 90억 882만 원 정도가 이렇게 그 예산이 투입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 보면은 그 연간 이용 실적은 약 33만 대 정도, 33만 건 정도, 월 평균 이용 실적은 약 한 2만 8천 건 정도가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이 중 이제 특별 교통수단 연간 총 그 당사자들한테 받아들이는 그 요금 수입은 약 9억 정도 됩니다. 바우처 택시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가장 좀 키포인트인데 지금 충남도가 그 어르신, 장애인, 그다음에 유공자 현재 그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가 돼 있죠. 네, 지난 20년 7월부터 예. 그리고 22년 4월부터는 이제 청소년까지 네. 무료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장애인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를 해놓고 정작 필요한 진짜 힘든 중증 장애인들, 특히 가장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은 여기에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못 보는 이유를. 저상버스가 일정 부분 보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의 저상버스 이용하는 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를 해놓고 정작 필요한 진짜 꼭 절실히 그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이제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교통 그렇습니다. 수단을 이용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어차피 지금 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약 한 10% 정도의 그 운영 그 수입을 한 9억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그 특히 특별교통수단인 이 차량 요금을 좀 무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앞서 먼저 질문 주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무료화에 대한 그 의원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여러 이렇게 대상이 조례로 좀 넓게 이렇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 지금 대중교통의 무료화에 다 포함된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나 그다음 특히 이제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에 다 포함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특별교통수단이 이분들한테는 대중교통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의원님 대중교통으로 말씀 봐줘야 되기 공감합니다. 때문에 이거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사실 이거는 좀 무료화 같이 우리 그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시켜놓은 것 마냥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은 지금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확대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자기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특별교통수단까지 무료화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신 분들까지, 장애인 분들까지, 장애인이나 어르신분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다 몰려서 더욱더 부족한 현상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제 확보하는 쪽으로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그와 함께 이제 저상버스라든지 바우처 택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가능한 수단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저 1년 그 요금 걷어들이는 1년 요금 수입이 약 한 9억 정도밖에 안 돼요.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천안에 어디 좀 약간 좀 그 면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한번 우연찮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좀 중증 장애인인데 밖에 나와서 좀 사회 활동을 좀 하시죠라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왕복 나오는 교통비가 하루 5천 원, 교통비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충남도에 이런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분은 네. 그러니까 집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까지 설명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아내가 혼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아서 자기가 하루 그 급여에서 하루 5천 원 교통비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통비가 없어서 밖에를 못 나온다. 복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전면적으로 무료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을 이용해서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몰려서 더욱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특별적으로 개별적인 바우처라든지 이런 특별 다른 지원 수단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뭐 정 어려우시면 바우처 형태로라도 그런 조금 어려운 분들 교통비 일정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어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 네, 라는 얘기가 좀 충남도에서는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그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이 자리에서 도정지를 통해서 이제 광역 이동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예, 많은 관심을 기울여 광역 주셔서 이동 지원센터가 설치가 네. 되었고
지금 일정 부분은 상당히 이제 조금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광역의 역할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거의 천안을 제외하고는 광역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이제 광역을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디 뭐 병원 진료를 위해서 가는 것만 광역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지금 광역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광역 이동 지원 센터, 콜센터만 지금 통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통합이 돼 있지만 광역의 그 기능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책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관외 이동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사전 예약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 관내에는 즉실콩을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또 이용에 제약이 있는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이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실 예약이 잘 안 된다든지 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수단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약 접수 방법을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차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운영적인 면에서는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하다고 국장님,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차량이 부족해서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제 천안을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천안 같은 경우 지금 40여 대 정도의 41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 택시 빼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 차량도 차량이지만 각 시군에서 24시간 광역 기능 24시간을 운행을 하고 광역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도 인력이 100명 이상이 운전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전원이. 이분들이 어떻게 그 3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교대하고 휴무자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는 그 차량은 많이 일정 부분 배정을 해놓고 운전원이 부족해서 차량이 차고에 쉬는 차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무조건 차량이 부족하다, 차량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량의 확대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차량은 41대인데 과연 한 50명 정도 그 휴무자들 빼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2교대, 3교대로 했을 때 과연 몇 대의 차량이 운행이 되겠습니까? 시간대별로. 네, 이 충남 도내 지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많이 차량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차량이 있더라도 이제 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자체가 차량을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정마다 시군마다 조금씩 그 운전원을 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최대한 이용 시간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시군에다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게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이제 그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이 지금 각 15개 시군마다 다 약간씩 상이하게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네. 다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그 뭐 천안 잠깐 제가 보시죠. 예, 천안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5세 이상의 사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고요. 영유아를 동반한 자도 태안은 있는데 천안 같은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느 지역으로 그 등록자들이 몰리냐 그러면 가장 나한테 맞는 지역으로 등록자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천안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 태안에다 등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등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충남도에서 바로 이거는 시행할 수 있는 게 충남도에서 등록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서 우리 모든 등록 기준, 등록 절차 자체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교통약자 이동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추가로 이렇게 뭐 보행상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이 사항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각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요. 등록 기준은 좀 우리 충남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서 네. 아예 충남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괄 등록을 접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각 시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 뭐죠? 그 저기 차량 위탁하는 그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광역에서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어느 시군에는 내가 이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라는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는 좀 일관성 있게 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바를 전에도 민원이 있었고 해서 지난해 4월부터 그 각 시군에 각자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에 다른 시군 회원으로도 인정하도록 이렇게 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아까 이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 우리 충남도에 약 한 도입률이 한 10% 정도 되죠. 예, 조금 10% 이제 2020년 기준이니까 21년도에 몇 대가 늘어서 약 한 10.3% 정도 되네요. 예, 10%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특자는 참 없어지는 날이 장애인, 그다음 뭐 특별교통수단 뭐 이런 단어가 없어지는 게 진정한 복지국가고 복지 충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상버스를 이용을 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함께 그 차를 갖다가 어우러져서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장 좋은 복지거든요. 네. 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그걸 차량을 별도로 이용을 하고 하는 건 사실상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면 장애인이라는 용어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 장애인이 왜 필요합니까? 단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충남도에 그 저상버스 지금 운행 실태를 잠깐 여기 어느 그 단체에서 좀 기관에서 이렇게 좀 조사한 게 있는데 실태를 잠깐 좀 영상으로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영상 좀 한번 좀 틀어주실랍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저상버스가 장애인 휠체어 타도록 돼 있는 건데. 시민들이 또 뭐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 우리는 과연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직접 타보았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저상버스. 하지만 버스를 타기 전부터 난관이 시작됩니다. 이건 저상이 아니네? 저상 버스로 돼 있었는데. 버스 정보를 보여주는 BIS는 종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거는. 왜냐면 이게 약속인데, 공식적인 약속인데 그 약속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무시당하는,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안타깝네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저상버스가 도착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탑승부터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 장애인께서 타셔야 되거든요. 리프트를 여기다 이렇게 좀 잘 좀 대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됐습니다. 안 되고요. 요 앞으로 아예 바짝 붙여주세요. 저 앞으로. 좀 앞으로 더 버스 앞으로. 버스가 정차한 뒤에 리프트를 올바른 위치에 내려야 탑승할 수 있는데 지정된 위치에 단번에 정차하는 버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다 좀 대달라고요. 여기다가. 리프트 작동법을 전혀 교육받지 못한 버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리프트 이렇게 내려서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놓고 근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도 안 시켜주고 그냥 하시면 네? 내가 가보실게요. 허리 다쳐. 내가 살살. 아니 죄송한데 시에서 부르면 장애인 차량 불러서 이용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저상버스가 장애인 휠체어 타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또 뭐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기사예요? 네. 기사가 저딴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타보세요. 뒤로 앞에 들어드릴게. 아니 리프트가 나와야죠. 못 빼요 나는 이 차를 저거를 쳐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장치 누르는 거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타보시라고 내가 들어드릴게. 전동 휠체어의 무게는 약 100kg. 직접 들어서 옮기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내리는 시민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결국 다음 버스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잠시만요. 잘 안 되시면 그냥 가세요. 그냥 기다렸다가 다른 차 타고 가겠습니다. 다른 승객분들도 다 기다리시고. 버스 탑승까지 이미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전용 좌석에 앉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좌석이 어디예요, 아저씨? 청소 도구가 휠체어 전용 좌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충남도나 각 시군에서 지금 가장 국장님도 지금 그런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보급률에만 너무 그냥 집중이 돼 있어요. 보급만 많이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상 보급을 해놔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운전원이 부족해서 그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차고에 계속 서 있는 차량이 많고 지금 저상버스도 보급이 10% 정도는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어떤 준비 과정 자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조작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 부분은 진짜 꼭 간과하셔야 돼요. 보급률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보급률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부분까지도 다 이제는 좀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잘 보셨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운전자 교육부터 해서 그다음에 탈 수 있는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그리고 도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개선이 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매년 교통약자 이동 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또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교육 문제뿐만을 포함해서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여건 개선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정말 당사자들한테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22년 4월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약 56만 2천 명의 도민에게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경제활동과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충남을 구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증장애인들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무료화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요금은 무료화됐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하듯이 특별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싶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얘기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충전소 및 특수 승강장 등 초기 비용 등의 문제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은 대중교통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항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등은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보조수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행운이 아닌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상버스 확대를 통해 반드시 유럽 국가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정지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